네, 이게 요 마이크가 있어야지 잘 들리는 거겠죠? 네, 네, 요거 가지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를 받은 빠띠에서 일하는 권오현입니다. 사실 이제 어떤 과정인지 많이 알고 온 건 아니어가지고 제가 드리는 내용들이 그리고 지역의 상황이 어떤지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얘기들을 드리면 도움이 될까 싶은 좀 고민은 있는데요. 저희가 좀 했던 것들 위주로 좀 보여드리고 좀 뭐 아이디어들을 얻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몇 시까지 얘기하고 끝내면 되는 건가요? 5시 40분? 50분? 뭐 이렇게 되나요? 5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좀 마무리해 아, 주시고 네, 네. 질의응답을 아, 네,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로컬 크리에이터 과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고민들 하시는지 잘 모르고 말씀드리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빠띠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쉽게 말하면 시민들을 연결하고 시민들의 협력을 좀 끌어내는 작업들을 플랫폼과 다양한 액티비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활동들 보시면은 플랫폼도 있고 액티비티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뭐 이게 우리는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들더라도 그냥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간단히 저희들이 그 빠띠라는 곳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는 시민들을 연결해서 협력하는 것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빠띠는 일단은 기술 중에서도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 열린 기술은 좀 사람들에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참여할 수 있는 기술들 혹은 사람들에게 어떤 그 공개하는 기술들 이런 것들을 좀 대체로 열린 기술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많이 아시는 챗GPT를 만든 오픈 AI도 원래는 시작할 때 이름을 그렇게 지은 이유가 인공지능을 모든 사람들이 다 쓸 수 있게 만들자. 그리고 심지어 인공지능과 관련된 소스나 기술들을 모두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공개하자. 이런 의미로 오픈 AI라고 지은 거였고 그게 원래 비영리 단체로 출발한 거였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열린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빠띠도 그런 열린 기술을 활용해서 시민의 집단 지성과 행동을 촉진하고 신뢰와 협력의 사회적 경험, 자산을 공동체가 좀 축적함으로써 저희 사회가 지금 서로 다양성도 매우 낮고 서로 포용도 못하고 또 신뢰는커녕 이제 서로 각자 도생하고 있는 협력은커녕 각자 도생하고 있는 사회를 네, 요도를 두지는 말고 저희가 뭐라도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가치는 세상이 좀 더 다양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좀 포용을 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또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을 좀 그냥 거칠게 정리하면 시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목소리를 모으고 또 시민들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장을 열고 또 사회 문제를 시민들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라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아까 오시기 전에 제가 이렇게 지나가듯이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예를 들어 한국의 대화 같은 시민들이 대화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열고 있고요. 여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는데 요거를 시간 안에 하나씩 좀 어떤 일들인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인터넷이 이제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없으니까 이렇게 캠페인인지 뭐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와 보시면은 저희가 하고 있는 플랫폼을 보실 수 있고 거기서 같이 뭐 괜찮으시면 뉴스도 보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빠띠가 하는 일들을 좀 성과로 좀 보여드리면 다양한 공론장을 열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모인 사람들이 뭐 한 5만 명 이상 이게 작년 데이터인데 작년 초 데이터인데 5만 명 이상의 어떤 오프라인 공론장에서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 같이 하셨던 분들이 5만 명 정도 되고요. 한 달에 저희가 만든 서비스와 뭐 뉴스레터 뭐 등등등에서 방문하시는 분들이 한 20만 명 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캠페인들이나 활동들에 참여하신 분들도 18만 명 이상이고 이건 2023년 기준이어서 저희가 데이터 새로 뽑아야 되는데 현재 이런 일들을 그 지역과 상관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 활동 중에 요게 그
나중에 보시고 좀 아이디어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일단은 다양한 이슈들을 가지고 시민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캠페인즈라는 플랫폼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캠페인즈라는 플랫폼, 실제로 들어가 보실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플랫폼에 들어가 보면 저희는 세상의 모든 캠페인과 캠페이너를 연결해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부터 조직까지, 그리고 사실 제일 핫한 이슈는 요즘은 동물권이거든요. 동물권 관련된 캠페인이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한번 올라오면 정말 많은 분들이 분노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들어와서 캠페인에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정치개혁 의제도 있고 어쨌든 의제들에 대한 제한 없이 다양한 의제들을 다루고 시민들이 캠페인도 하고 대화도 하고 토론도 하고 뉴스도 보고 그런 그 캠페인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을 응원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그 번식장 이슈가 요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누구 예산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긴 한데 이제 그런 방식 말고 실제로 번식장을 폐쇄를 해달라 이런 혹은 동물 학대를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좀 엄벌로 처벌해달라 이런 캠페인들이 올라오는데 네, 이 캠페인 같은 경우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카라에서 한 캠페인인데요. 13만 명에서 20만 명 가까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면서 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동물권 이슈는 요즘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네, 제가 더 말을 붙이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동물권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 분노하고 엄청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심지어 이제 여기 응원 같은 게 붙어 있어서 바로 후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카라에 바로 후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한 번 할 때 적지 않고요. 5만 원씩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 아무튼 그런 서명을 쉽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가 제공하고 카라의 이런 이제 도구들을 활용해서 시민들을 모으는 작업들을 함께 하는 것들을 네,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요. 브리타 필터 혹시 잘 아시나요? 네, 집에서 쓰는 필터인데요. 요거는 이제 2021년에 했던 캠페인인데 알맹 상점이라고 그 껍데기 없이 내용물만 파는 상점들 있잖아요. 거기서 하신 캠페인이었는데 브리타 필터가 원래는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만 재활용을 하는 걸 지원을 안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 브리타 한국 지사가. 그래서 이분들이 뭘 했냐면 온라인에서 서명도 하고 여기도 보시면은 적지 않은 분들이 했죠. 14,000명 정도 그 서명을 같이 함께 했는데 서명도 하고 필터를 한 곳으로 모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가지고 브리타 한국 지사에 가서 이제 돌려준 거죠. 고쳐달라고. 이런 작업들을 액션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14,547명이 서명하고 참여했고 이 캠페인에 그 실제로 물건을 보내는 작업들 같이도 하시고 했는데 이런 거를 플라스틱 어택이라고 하는 캠페인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만든 사람들한테 돌려주는 캠페인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혹은 이런 것들을 캠페인 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플랫폼이 아까 지금 보시는 캠페인즈라는 플랫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하실 수 있고요. 지역에서도 비슷한 캠페인들을 해보실 때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거고 또 사실 지역을 넘어서서 사실은 요거는 이제 지역과 상관없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청소년들이 기후 소송해가지고 그 헌법 소원인가요? 해가지고 헌법 위반이라고 판정을 받아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할 때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모았어요. 온라인에서. 이제 그 목소리를 다양한 청소년들이 목소리를 모으는 오프라인에서도 모으고 온라인에서도 모았는데 그것도 저희 플랫폼을 활용해서 의원님들한테 이제 혹은 그 기후 소송할 때 그런 목소리를 모으는 작업들을 하셨고요. 요거 프로젝트는 사실 여러 개를 썼었는데 이건 이제 온라인 캠페인을 할 때 재미난 뭐 이런 부분들이긴 한데 청소년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만드는 프로그램들에는 이 서명이나 이 댓글을 남기면 그걸 받을 수 있는 그 국회의원을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메일이 날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뭐 어떤 이제 캠페이너가 캠페인을 올리고 나면 여기 계신 분이 댓글을 남기면 그 댓글을 하루씩 모아가지고 이런 시민들이 이런 목소리를 오늘
됐습니다라고 이제 그 당사자한테 보내는 거죠. 그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이 당사자한테. 근데 이제 그냥 보낼 수도 있는데 그 이 청소년 기후 행동하고 저희가 했을 때는 약간 좀 그 재미 요소를 넣어가지고 그 의원들이 받아보는 그 메일 제목을 혹시 행운의 편지라고 아세요? 네네네. 이게 이 메일을 읽고 실천하시면은 다음 회기에 꼭 당선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보내는 작업들 이런 것들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진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브리타 필터랑 관련된 건데 그 지역에서든 그 생활 속에서 사실 기후 위기는 지금 너무 심각한 이슈로 지금 다들 받아들이고 계시잖아요. 근데 코로나 전에는 이게 코로나 전에 했던 캠페인인데 좀 재미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쓰레기를 줄이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켜달라는 캠페인을 온라인에서도 하고 오프라인에서도 하고 한 사례인데요. 이 캠페인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사실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약간 좀 유명무실해지긴 했지만 코로나 전에 직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플라스틱 컵 다 없어지고 그 재활용 컵 쓰는 식으로 커피숍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같이 했던 캠페인인데요. 환경부가 그거를 제도화하기 전에 이런 캠페인들을 시민들이 벌였었는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냐면 5분이 모이셔가지고 내가 쓰레기를 줄이는 그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이제 그 모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실천을 하려고 할 때 그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내 몸무게를 줄이고 싶다 그러면 매일 몸무게를 뭐 기록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하잖아요. 이분들은 쓰레기를 줄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매일매일 내가 만드는 쓰레기를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커뮤니티를 운영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저 옆에 있는 이제 작은 그 화면이 뒤에 있는 화면이 쓰레기 덕후의 가상 마을이라고 해서 내가 이제 쓰레기를 맨날 찍으니까 쓰레기 덕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덕후들의 마을을 만드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한 달 정도 해보니까 어떤 쓰레기가 줄었을까요? 안 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깨달은 게 이게 쓰레기를 이게 아마 여기 들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럼 그냥 네,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그 쓰레기를 내가 줄일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 도시에 살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쓰레기를 주네? 라는 걸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쓰레기를 주지 말라고 해야겠다라고 캠페인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쓰레기가 뭘까 봤더니 그 일회용 컵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루에 커피를 많이 마시니까 그래서 커피숍 대상으로 우리가 그래도 법제도화 되지 않았지만 쓰레기 일회용 컵은 쓰지 말라고 돼 있는데 라고 이제 제도는 있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일회용 컵을 많이 쓰지? 라고 해서 이분들이 다시 뭘 했냐면 뒤에 나옵니다만 그 데이터를 정리해 보셨어요. 그래서 무슨 데이터를 정리했냐면 가는 이제 하루 동안 가보는 커피숍마다 이 커피숍에서 나한테 내가 매장에서 먹겠다고 했는데 일회용 컵을 주는지 아니면은 그 다회용 컵을 주는지 다 적어본 거고요. 일회용 컵을 줬는데 이게 재활용이 되는 컵인지 아닌지 다 적어본 거예요. 라벨이 뭐 붙어 있다거나 뭐 이러면 재활용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데이터로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 같다. 제도를 있는데도 유명무실한 것 같다고 해서 커피숍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벌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청소년들이 국회의원들한테 메일 보내듯이 저희 캠페인지에서 커피숍을 대상으로 그 컵가디언즈라는 이름인데요. 커피숍을 대상으로 그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켜주세요라는 캠페인을 벌였고 이 캠페인에 이제 시민들이 여기 10,000명 정도 들어왔는데 10,000명 정도의 시민들이 그 댓글을 그러니까 서명에 참여할 때마다 누가 메일을 받냐면 시중에 커피숍이 받게 했어요. 그래서 뭐 맥도날드, 뭐 백다방, 스타벅스 이런 그 PR 담당자들 메일을 저희 찾아가지고 그분들이 받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캠페인들을 벌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재밌었던 거는 이거 하고 하루 만에 실수였던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맥도날드인가 백다방에서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답변이 왔었고요. 네, 이제 메일에서 바로 답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분 생각인지 아무튼 담당자 실수인지 아무튼 왔었고 그 스타벅스는 그 다음날 자기들이 컵을 어떻게 줄이는지에 대한 보도 자료를 언론에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반응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이거 한 달 한 후에 반응이 좀 있거나 아니면 없었던 팀들 그 커피숍을 대상으로 아무튼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지키는 데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영상도 찍어서 그 커피숍에 보내드리고 뭐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캠페인들을 이제 플랫폼과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곳이고, 저희는 캠페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캠페인지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방금 보여드렸던 다양한 방식의 캠페인도 하고요. 그 예를 들면 지도 위에 뭐 컵이 어디에 버려져 있는 거, 쓰레기 같은 것들 사진 찍어서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그 호우가 그 예보되는 지역에서 이제 그 빗물 그 뭐라고 하나요? 제가 이름이 안 나는데 아무튼 빗물 빠지는 거, 네, 그 거기 막혀 있는지를 사진 찍어서 모아 본다든지 뭐 이런 그 시민 캠페인들을 함께 쉽게 할 수 있는 플랫폼도 여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사회 다양한 이슈들을 함께 공유하고 코멘트 남기는 뉴스를 같이 보는 거, 그다음에 사회 이슈에 대해서 더 나도 얘기하고 싶고 다른 사람 얘기도 보는 투표나 토론을 하는 공간, 그리고 팩트체크라는 어떤 사회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주장들의 사실 그 데이터는 뭘까 이런 것들을 함께 찾아보는 팩트체크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고요.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시는 게 나중에 들어와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캠페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이런 캠페인의 종류도 제가 말씀드린 건 서명하기, 그 메일을 보내는 건 이제 촉구하기라고 하는데, 촉구하기, 그 다음에 이제 뭐 포스트잇 같은 것들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목소리 모으기,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고, 네, 목소리 그 글로 모으는 게 아니라 사진으로 모으는 인증샷 모으기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지도의 그 위치에서 어떤 사진을 모으는 작업들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추모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가 한국 사회가 그러면 안 되지만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아서 이게 좀 추모를 해야 될 때들이 있는데, 그럴 때 추모도 쉽게 할 수 있는 어떤 캠페인을 만들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서명하기 캠페인은 제일 쉬운 방식이고요. 이게 이런 게 꼭 어떤 사회 문제를 뭐 누가 바꾸죠 뭐 이런 거 아니어도 어떤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뭐 같이 다짐해 보자 뭐 이런 식의 서명 캠페인도 많이 올라오고요. 그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고, 뭐 이런 동성 결혼 법제화 관련 어떤 게 있고, 네, 촉구하기는 아까 말씀드린 건데, 요거는 특히 뭐 의원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의원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캠페인 벌리시는 분들이 국회에 찾아가서 직접 그 사진도 찍어서 올려서 이제 나는 꼭 하겠습니다 뭐 이런 답변들을 받아서 올리기도 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촉구하기 캠페인들을 해봤을 때 제일 반응이 좋은 캠페인은 지역에서 그 구의원을 대상으로 그 학생들이 하는 캠페인이 제일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예를 들어 그 어느 구였나, 서울의 어떤 구에서 그 학교 선생님, 사회학과 교수, 사회과 담당하시는 그 선생님이 학생들하고 그 우유과학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 달라는 캠페인을 벌려서 구의원들을 대상으로 촉구하기를 했더니, 저희들이 별 노력하지 않아도 구의원들이 워낙 꼭 조례 만들겠다라고 답변을 주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더 반응들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포스트잇처럼 모으는 목소리 모으 캠페인, 네, 인증샷을 모으는 캠페인, 그리고 지도에 모으는 캠페인,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추모하기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사실 이거를 왜 만들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은, 그 저희가 지금 이런 식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 한국의 서비스가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사실 저희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는 뭐 국민청원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사실 좀 유명무실해졌고, 사실 지난 정부 때도 국민청원이 엄청나게 그 크게 이제 사회적 목소리를 모은 데는 좋았지만, 이제 정부가 답변을 그 의미 있는 답변을 많이 해줬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정부가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좀 하는 면이 있어서, 저희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으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거는 꼭 사회 이슈가 아니어도 다양한 사회적 그 주제들을 가지고 캠페인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뉴스나 커멘트로 의견을 나누는 작업들, 뉴스를 모아서 이슈를 만드는 작업들, 그리고 투표나 토론을 통한 이슈, 이런 것들 이제 그 토론 글들을 많이 올려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들이나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속 가능성들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데, 여기서 글을 쓰거나 캠페인을 벌리시면은 저희가
트위터나 페이스북처럼 팔로우를 구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고 어떤 캠페이너를 구독하면은 새로운 소식이 올라올 때마다 구독자들에게 저희가 알림이 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놔서 시민들이 팩트 체크가 전 세계적으로 좀 합의된 기준들이 있거든요. 프로세스가 있고 그 프로세스들을 따라서 시민들이 글을 쓰게 저희가 교육을 해드리고 그 컨텐츠들을 마지막 정리해서 컨텐츠화해서 올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 놓으니까는 여기에 올라온 컨텐츠들이 구글 검색 같은 데도 잘 걸리고 요즘 챗GPT라고 하나요? 거기서도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저희 컨텐츠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보를 받곤 하는데 그런 작업들이 되도록 이제 제대로 잘 정리된 정보들을 시민들이 잘 만들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크라우드 소싱 방식으로도 같이 팩트 체크도 하고요.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알림이나 메일을 보내는 작업들도 하고 응원을 바로바로 해서 후원도 바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어떤 플랫폼입니다. 네, 이런 작업들이 하는 게 저희가 첫 번째 보여드린 시민 활동들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플랫폼들로 만들고 있고 학생들이 반응이 좀 좋아서 저희가 하루짜리 프로그램인데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제 각자 생각하는 중요한 어떤 이슈들이나 아니면 어떤 무브먼트를 캠페인으로 기획하고 캠페인을 하는 동안에 그냥 글을 쓰거나 온라인에 올리는 걸 넘어서서 이거를 캠페인을 누구한테 먼저 보내줘야지 컨텐츠가 확산될까 아니면은 어떻게 설득을 해야 사람들이 모일까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교육도 하고 연습도 해보고요. 그리고 여기 사진에 보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네 번째 사진 보시면 이렇게 손 들고 있고 이제 이렇게 손 들고 있고 앞에 앉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가상의 국회, 가상의 뭐 시장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이제 설득해보고 제안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거절도 당해보고 뭐 이런 경험들을 함께하는 작업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거는 딥페이크 성범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 그리고 금산군에서는 청소년들하고 같이 캠페인 인생 게임들을 같이 했었고요. 네, 뭐 부산에서도 이태석과 함께라는 청년 캠프에서 이런 캠페인 인생 게임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첫 번째 단락인데 저희가 빠띠라는 곳에서는 좀 다른 시민들의 목소리를 같이 모아내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다양한 캠페인들을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을 보급하고 확산하는 작업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다 보니 뭐 자연스럽게 팩트체크 관련된 작업들도 하는데 요거 관련해서 요까지만 말씀드리면은 KFC라는 시민 커뮤니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KFC는 할아버지 치킨이 아니고요. 코리안 팩트체커즈 클럽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제적으로 팩트체크를 하는 프로세스나 기준들이 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만들어진 컨텐츠들을 교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작업도 해보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팩트체크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자 지망생들 오셔서 같이 기사를 쓸 때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고 팩트체크 원칙은 뭐고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하고 있는 첫 번째 활동인데요.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두 번째인데 이게 목소리만 막 모아가지고는 사실은 저희가 뭐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동의하실 것 같은데 서로 자기 얘기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많고 한국 사회는 한편으로는 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장이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리고 그런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서로 설득하진 않더라도 서로의 공감을 좀 이끌어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그런 문제 해결 방식들이 지금 한국 사회는 아주 약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거는 목소리를 모으는 거고 두 번째로 시민들이 함께 대화하는 장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저희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변화를 만드는 질문, 대화를 모읍니다라는 컨셉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공론장이고요. 두 번째는 시민들이 같이 실험을 하는 실험실, 네, 그리고
디지털 기반으로 어떤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작업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 설명드리진 않고 뭐 이런 뭐 사진만 보시면은 이런 다양한 공론 장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 보이실 거고, 지역에서도 이런 뭐 주제들로 모임들을 많이 해보실 것 같아서 이런 작업들 하고 있고, 뭐 교권 관련된 거 또 하고 뭐 이런 것들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설명드리면은 교권과 관련해서 이제 한동안 좀 경남도 지금 아마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답을 정해놓은 게 아니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신 전문가 두 분을 모셔가지고, 지금 저는 혼자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행사장에서 두 분이 먼저 발표를 좀 하시면요, 그 주장에 대해서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최종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정책 배틀 혹은 아이디어 배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대화를 더 끌어내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그냥 막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전문가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에 혹은 얘기하는 동안에도 계속 투표하면서 생각이 계속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앉아 있는 사람들이 테이블 토론을 통해서 최종 투표까지 하는 그런 방식으로 공론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은 사실 그냥 발표만 듣고 가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전문가의 이야기도 듣고, 또 혹은 나와 비슷한 생각 혹은 다른 생각 가진 사람들이 테이블에 모여서 같이 이야기도 나눠보는 그런 더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공론장들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10일 동안 그 지역에서 대화 모임들 만들어서 함께하는 작업들도 해본 거고, 요게 사실 핵심인 것 같아서 요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린 영상이긴 한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요건 이제 작년에 저희가 했던 행사 영상이고, 올해는 지난주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만 하는 게 아쉬워가지고 이번에는 온라인으로도 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셨고 오프라인에서도 참여하는 한국의 대화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한국 사회에 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의견이 같아질 필요는 없는데 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을 좀 많이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프로그램이고, 한겨레와 같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소감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네. 파트너가 너무 말을 예쁘게 하고 잘하고 그래갖고 제가 막 수다를 떨었어요. 근데 한 시간이 너무 금방 갔어요. 그러니까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동성아의 결혼이나 동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얘기를 했죠. 우리가 모두 동등하게 그런 권리를,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려야 되는 거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차별이 있으면 그거는 좀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처음 들어보셨다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충분히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고정관념 그게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안 바뀌더라고요. 이해는 가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우리 세대 때는 누가 120세 시대로 연장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거에 아이고. 맞춰서 일하는 기간도 늘어나야. 방금 보신 두 분이 같이 대화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해줘야 되냐라는 주제로 60대 이렇게 60대 어머니와 20, 30대 청년이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런 반응을 보이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화들을 하는 장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한 비슷한 질문들인데, 뭐 예를 들면 인공지능 기술이 인류의 미래에 위협이 될까요? 뭐부터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수 있는지, 뭐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일해야 되는지, 노키즈존이 어린이에 대한 차별인지, 뭐 이런 질문들을 답변하시면 여기 이제 별이 보이시는데, 답변을 하면은 어떤 위치에 자기 별이 찍히거든요. 근데 이 별과 다른 별은 어떤 질문에 같은 답을 하면 가까워지고요, 다른 답을 하면 멀어집니다. 그래서 점점점 더 먼 사람들을 매칭해서 대화하는 공간을 만들었고, 아까 보신 거는 오프라인에서 작년에 50명 정도 모셔서 했고, 올해는
지난주에 오프라인에서 40명, 온라인에서 한 4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대화하는 장을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 좀 발전시켜서 지난주에는 또 이제 요 주제 말고 한양대 학생들하고 그 통일만 관련된 질문들을 가지고 50명 정도 모아서 대화를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 반드시 통일을 해야 되는지, 통일을 한다면 미국이 우리한테 더 중요한 이해관계자인지 중국인지, 뭐 아니면 이제 탈북자라는 언어가 차별적인 언어인지, 뭐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막 대화를 했는데, 재밌었던 거는 학생들이 생각을 해본 상대방 얘기를 듣고 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지점들을 들었다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양대 보니까는 중국인 학생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온 친구들하고 한국의 학생이 중국은 어느 정도의 이 통일에 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인가를 놓고 둘이서 토론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거든요. 아니면 완전 제3국가, 몽고에서 온 친구가 한국에 대한 통일에 대해서 다른 한국의 학생하고 토론한다든지 뭐 이런 장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포맷은 되게 간단한데, 그래서 저희는 이런 대화들을 좀 한국에 많이 퍼뜨리는 일들을 하는 게 저희들이 목표고,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내가 어떤 10개의 질문에 답변을 하면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은하계에 어떤 별이 하나 만들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거리들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서로를 뭐랄까, 나는 맞고 저 사람 틀리고가 아니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의 어떤 은하계를 만드는구나라는 거를 서로 느끼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극단적인 사람은 사회에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네. 근데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만 보이는 것 같다. 그러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좀 모이는 장을 많이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아이디어들은 지역에서도 많이 해보실 수 있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로컬 크리에이터라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쉽게 서로 생각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얘기 나누는 장들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들 좀 보여드린 거고요. 저희가 할 때 이런 좀 그 분위기 좋은 카페를 정하고 이야기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원칙들을 다 정해서 문서로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같이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결과는 예측하시겠지만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고요. 근데 재미난 건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 공감이 좀 되더라, 이해가 되더라.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했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말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리고 이런 자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에서는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답변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1년, 2년 하고 저희들이 내년에 조금 더 많이 확장해서 진행을 해보고 싶은데, 혹시 많이 관심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두 번째로 하고 있고, 뭐 요거는 지역에서 실험실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작업들인데, 요건 밀양에서 하고 있는 거라 혹시 지역생활 실험실이라고 가까운 데서 하고 있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면 좋겠고요. 저희도 중요한 거는 이 경남이라는 지역에서 서로 떨어져 있는 청년들을 연결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주는 것을 중심으로 밀양소통협력센터와 함께 지역생활실험실이라는, 여기 아마 비슷한 프로젝트인 것 같은데 그런 방식의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저희가 하고 있는,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또 많이 듣는 얘기가, 아니 그래서 말만 해서 뭐가 세상이 바뀌냐. 네.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뭐 대화만 한다고 뭐 바뀌는 게 있겠냐,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근데 아까 보여드린 공론장의 그 출구라고 할까, 다음 출구는 잘 정리해서 선준직들이든 뭐 직접이든 정책을 만들어서 제안하거나 뭐 제도를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방식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작업들도 기관들하고 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빼고 그런 기관들이 없어도 직접 할 수 있는 작업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는 시민 데이터라고 부르는데요. 시민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플랫폼이 있는데, 데이터라고 하시면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낯서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좀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 게, 인공지능은 이제 어떻게든 써봐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시는데,
그 인공지능의 그 배경이 그 뭐라고 하면 재료가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인공지능 AI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관심들이 더 많이 늘어나시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그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엄청나게 지금 전쟁들을 벌이거나 아니면은 그 허용되지 않은 데이터들, 개인 데이터들도 모아가지고 뭔가 작업들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들 이런 것들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데이터와 관련된 그 뭔가 영리 목적이 아닌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공익 목적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사회 문제 해결하거나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그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이나 권리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생태계를 만드는 작업들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예시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공유기업 촉진 사업으로 진행했던 사업인데요. 그 혹시 경남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데이터라는 게 다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없는 데이터들이 많거든요. 혹시 주변에 예를 들면 진주 지역에 놀이터 데이터가 있을까요? 있겠죠. 네, 그게 대부분 진주시 이런 데서 공공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법도 있거든요. 법으로 공공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법도 있고 매년 그거 관련해서 지자체들 평가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놀이터 데이터는 있고요. 심지어 놀이터 안에 어떤 시설들이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당연히 있었고요. 근데 이제 요거 같은 케이스는 강서구 사례인데 강서구가 서울시에서 저도 몰랐는데 놀이터가 제일 많은 그 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공공 데이터를 분석해서 장애 아동들이 잘 놀 수 있는 놀이터 데이터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가공해 볼까라고 생각한 거죠. 너무 당연한 그 논리잖아요.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고 왜냐하면 놀이터 데이터도 있고 그 시설 데이터도 있으니까 잘 결합해서 분석하면 지금은 없는 데이터인 장애 아동 친화 놀이터, 무장애 놀이터 이런 얘기하는 걸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여기 보시면 이제 그때인데요. 이게 좀 시간이 좀 오래전 얘기긴 합니다만 2020년 얘기입니다만 전국에서 장애 아동, 비장애 아동이 함께 놀 수 있는 무장애 통합 놀이터는 전국에 10개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런 게 정말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으로 이제 데이터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신 건데,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최종 데이터거든요. 이게 시민들이 직접 만든 데이터입니다. 아까 커피숍을 다니면서 데이터를 만들었듯이 시민들이 놀이터들을 다 다니면서 위치가 어디고 어떤 시설들이 있고 시설들이 낙후되었는지 노후화되었는지 다 정리하시고 안전벨트가 있는지 없는지 뭘 밧줄이 잡고 갈 수 있는지 화장실은 휠체어가 유모차 갈 수 있는지 남녀 화장실 구분되어 있는지를 다 직접 정리하셨어요. 한 10여 분 정도 되시는데 이제 이렇게 바로 뛴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지도에 올릴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었거든요. 네, 이런 작업들을 시민들이 직접 하실 수 있고요. 그런 작업들을 지역에서 하는 분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하면서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라는 게 AI나 빅테크 기업들이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들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데이터들은 10명에서 15분 되시는 분들이 공공 데이터가 있으니까 결합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우선은 그 시설이 아까 보여드린 이런 정도의 자세한 데이터들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다양한 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는 놀이기구 이런 게 그 데이터에 있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 만들 수밖에 없었고 직접 발로 뛸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는 더 큰 문제인데 장애 아동 친화 놀이터, 무장애 놀이터라는 기준이 한국에 없었대요. 그래서 기준조차 없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평소에 생각하지 않고 있는 사회인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 기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독일에 비슷한 걸 하시는 분들을 인터뷰해서 일이 커지는 거죠.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만들었는데 기준을 해서 이게 마음에 들게 만들었더니 보시면 여기 1등급이 파란색인데 파란색 찾기 힘드시죠? 네. 저것도 이제 기준을 낮춰가지고 파란색을 찾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그 기대하는 것만큼 장애 아동 친화 놀이터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은 이 데이터를 만들어서 강서구에 찾아가서
면담을 요청하고 간담회를 해서 조례나 이 제도 개선을 요청해서 간담회까지 한 일이 처음에는 데이터 묶어가지고 정리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커진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세상에 데이터들이 다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이런 관점의 데이터들은 별로 없고 이런 관점의 데이터들을 시민들이 직접 만드는 작업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사례고 저희가 같이 이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또 춘천에서는 리어카를 끌고 가시는 분들이 이제 어떤 동선을 가지고 끌고 가시는지 중간에 어떤 도움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활동가들이 따라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동선 조사하고 하는 작업들도 했었고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예를 들면 그린워싱을 하지 말자 뭐 이런 생각들은 다들 하시는데 이제 과대 광고 뭐 친환경 상품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친환경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실제로 그린워싱을 하는 그 상품들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도 모여가지고 정리해본 작업들도 했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린워싱이 뭐다라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시고는 다들 약간 멘붕에 빠졌다가 다시 그 기준까지 같이 만드는 작업들도 했었고 한동안 지금도 그렇지만 전세 사기 이슈가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전세 사기 같은 경우도 내가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는 건 딱 한 건밖에 없잖아요. 어떤 집 주소를 알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주인이 지금 어떤 이 동네에서 집을 몇 채나 가지고 있고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작업을 이제 저희가 또 같이 했냐면 서울에서 청년들이 가장 많이 사는 관악구라는 그 구를 하나 정해서 거기에 있는 등기부등본을 다 떼가지고요. 데이터로 만드는 작업을 청년들하고 같이 했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을 사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다 공개해주면 좋지만 그러지 않을 때 시민들이 모여서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공개하면서 다른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했고요. 춘천에서도 했고 뭐 이런 작업도 하고 있고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공유하고 나누는 플랫폼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뭐 이런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 데이터를 만들어진 데이터나 만들어야 되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함께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 데이터 톤이라는 프로그램도 매달 운영하고 있고요. 근데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파급력이 컸던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얘기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렇긴 합니다만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 앱 기억나시죠? 네. 그것도 네, 저희가 요청해서 공개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코로나 초기에 사이트를 되게 이쁘게 잘 만들었는데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청년들은 이제 많이 썼는데 뭐 오늘 내가 방문하는 지역의 지하철역에 확진자가 나왔나 안 나왔나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확진자 동선 지도 그리고 오늘 몇 명이 확진자 우리 지역에 몇 명이 확진자였어 뭐 이런 거 다 보셨잖아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정부가 사이트를 만들기 전부터도 지역에 있는 개발자들이 시민들이 사이트 만들어서 올렸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는 질병관리청이 됐죠. 질병관리청이 되게 멋있게 사이트 만들고 카드 뉴스 매일매일 만들어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딱 한 2달 정도 코로나 딱 초기에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었었는데 코로나가 확진된 사람이 우리 지하철역을 지나갔대라는 이런 이제 걱정들을 막 서로 공유하는 게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데이터들하고 우리 지역에 오늘 확진자 몇 명 나왔대 이런 사이트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저도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이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서요. 아침에 일어나서 질병관리청 사이트 들어가서 마우스로 이제 데이터를 긁어가지고 우리 사이트로 옮겨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이트를 만들어서 공개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분석해가지고 지도 위에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지를 그러니까 수작업을 한 거죠. 그래서 아니 이게 이 데이터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시민들이 왜 아침에 일어나서 이 수작업을 해야 되냐. 그러지 말고 제가 뒤에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네. 네, 없네요. 그냥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이 시민들이 지금 사이트 만들고 있는 데이터들을 공개를 진짜 데이터로 공개를 해달라라는 작업을 저희들이 지도 만드는 분들하고 파티에서 주도해서 팀을 만들어서 제안서를 냈습니다. 정부에다가. 근데 이제 당연히 정부에서는 이제
까였죠. 네. 네. 왜 바쁜데 왜 이런 걸 보내냐. 해주고 싶어도 지금 우리 여력이 없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제안서 내고 4일 뒤에 마스크 대란이 터졌어요. 그래서 약국에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정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너네가 데이터를 요청했는데 그 데이터 만들어주면 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냐. 왜냐하면 저희가 공개를 요청했던 데이터들 중에는 뭐 병상, 뭐 그 확진자 정보,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런 정보도 다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었고 제일 끝에 뭐가 있었냐면 마스크나 손소독제, 체온계 같은 것들이 품귀 현상이 발생했을 때 만약 정부가 배급을 할 거면 이제 그 보급을 관리할 거면 어디서 받을 수 있고 재고가 얼마가 남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까지도 공개해달라고 제일 끝에 넣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었는데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느낌에 그래서 그걸 넣었는데 그걸 보시고 정부에서 그럼 이거 공개하면은 앱을 만들어주는 거냐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설명이 좀 어려우니까 근데 어쨌든 앱은 만들어질 거고 데이터가 공개되면 시민들이 만들 거다라고 얘기 드렸고 그래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실 공개 작업을 진행했고 앱을 만드는 작업도 저희가 정부가 데이터를 공개하기로 했으니 전국에 있는 개발자들이여 다 모이세요 라고 해가지고 이틀인가 3일 만에 300명 정도가 모였고요. 전국에서 온라인으로.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저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그 마스크 앱을 만드신 사람이 한국에서 200개에서 300개 정도 앱이 나왔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들이 다 자기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자기가 만든 앱 소개하고 막 그랬거든요. 많은 분들은 네이버나 뭐 카카오에서 쓰셨겠지만 그리고 그때 썼던 저희가 만든 시스템이 약국에 재고가 몇 개 남아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 신호등 네, 빨간색, 주황색, 네, 초록색 그 다음에 뭐 지금 잠시 자리 비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그거는 백신 예약할 때도 썼잖아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그렇게 200명, 300명 모인 그 텔레그램 방에서 저희들끼리 막 논의한 거예요. 예, 어떻게 숫자를 보여주면 좋을까? 그랬더니 숫자를 너무 자세하게 보여주면 여기 한 개 남았는데 갑자기 200m 떨어져 있는 사람과 100m 떨어지면 같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숫자를 보여주지 말자. 뭐 이런 얘기들이 진짜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텔레그램에서 얘기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정부는 또 뭘 했냐면은 이제 이건 시민들이 한 거고 정부는 이제 공공 데이터라고 되어 있지만 약국에서 마스크 재고 데이터를 입력해야 되는 의무는 없거든요.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약사회를 설득하고 약사회로 하여금 마스크 재고 데이터를 그 약국에서 쓰는 그 DUR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건강 그 보험 심사 평가원하고 연결된 시스템인데 거기에 입력하면은 그 데이터가 정부로 모이도록 만드는 작업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일반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공개하는 작업들을 정부가 하시고 저희는 그 데이터 검증하고 앱을 만드는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가 이제 제안서를 넣고 화요일인가 넣었는데 이제 다시 연락 오고 하는 과정이 한 뭐 일주일 안에 끝났어요. 그리고 그럼 만들어 보자라고 결정된 게 수요일이었는데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청와대에 모여가지고 지금 청와대가 아니군요. 아무튼 청와대에 모여가지고 개발자들 뭐 카카오, 네이버, KT 뭐 아무튼 뭐 정부 관계자 다 모여가지고 앱을 만들어 봅시다라고 해가지고 수요일 날 모였는데 앱이 다 언제 만들어졌냐면 일요일에 다 완성이 됐습니다. 나흘 만에. 네. 그리고 약사회랑 소통하고 준비하고 해서 3일 준비를 해서 그 다음 주 수요일에 공개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빨리 만들어지고 줄 선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기억을 못 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거의 줄이 없어졌어요. 거의 없어졌고 처음에는 반대하셨던 약사님들도 사실은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 실제로 그 마스크를 배급을 한번 했잖아요. 그 일주일에 3개 뭐 그다음 5개 뭐 이런 식으로 늘려나갔었는데 처음에는 앱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서 줄을 섰었거든요. 근데 줄을 선 데가 눈에 보이는 약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눈이 안 보이는 약국들은 재고가 있어도 안 나간 거죠. 근데 저희가 앱을 만들고 나서는 평소에 손님을 좀 훨씬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약국들에서 만날 수 있어서 그 매출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사회도 나중에는 엄청 좋아하셨던 뒷이야기가 있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앞에도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시민들이 직접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프로젝트가 한국에서는 제일 많이 알려진 프로젝트고 이 프로젝트의 그 근본은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약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정부에 입력하면 정부가 잘 정리해서 또 다른 시민들이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앱을 만들어서 코로나의 그 초창기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작업들이었고요. 이 작업을 하면서 제가 들었던 제일 큰 그 나름대로 감동적인 코멘트 중에 하나는 이 개발에 참여했던 친구들이 중학생부터 고등학생들 많았거든요. 대학생도 그렇고 그 친구들하고 저희들이 인터뷰를 좀 했는데 첫 번째는 정부가 이렇게 민첩하게 데이터를 공개해 줄지 몰랐다. 그리고 정부가 이런 데이터들을 공개하는지도 몰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역할, 신뢰 이런 것들이 그 친구들한테 되게 많이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신뢰가 생긴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걸 주변에 알렸더니 그 앱이 뭐 많이 만들어졌으니까 사실 엄청나게 많이 쓰이진 않았겠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엄청 칭찬하더라. 저는 그게 그 경험이 저는 약간 저희가 하는 일인데 어떤 시민으로서 사회에 대한 그 감각, 신뢰 이런 것들을 좀 느끼는 시간들을 우리가 같이 가졌구나라고 생각해서 좀 뜻깊은 시간들을 좀 보냈고요. 그래서 여기서 모였던 친구들과 함께 사회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는 시민 개발자들의 커뮤니티라는 코드 포 코리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빠띠에서 같이 하고 있고 이걸 하면서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했던 그 코로나 때 했던 프로젝트들은 이것도 아마 다 아마 기억 안 나시긴 할 텐데 그 가게 입장할 때 왜 QR코드 이렇게 찍고 들어갔었잖아요. 그 밑에 그 이상한 문자 기억나세요? 뭐 1, 2, 3, 3, 4나 뭐 자기 막 이거 뭐 어떤 모든 국민들에게 요 밑에 요 그 문자열을 발급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가게 QR코드 그 리더기가 없는 가게 입력 들어갈 때 저 문자를 쓰시면은 수기 입장 그 자기 이름 쓴 거랑 똑같이 해주는 거 있었잖아요. 이것도 저희가 만든 거거든요. 네, 저희가 만들어서 질병관리청에 드리고 그 카카오랑 네이버, SK의 다 소스 코드까지 다 데이터까지 만들어 드린 코드포 코리아가 만들어서 드렸고 뭐 요거 했던 친구가 고3이었는데 이 친구는 나중에 좋은 학교에 갔습니다. 아마 장관상을 받았거든요. 이걸로. 네, 저도 같이 했었고 네, 아무튼 이런 작업들을 시민들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드리고 싶고 지역에는 아마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게 요즘 코드포 코리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인데 제가 두서없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 시민들이 그냥 다른 시민들을 모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캠페인을 해도 되고 뭐 대화를 같이 해도 되고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데이터까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분들은 뭐 데이터를 하거나 앱을 만들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일들을 같이 하는 작업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관심이 있으시면은 계속 이런 일들을 좀 하시면 좋겠고 저희가 요까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요거 있는데 안 해도 될 것 같고 네 요것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네 이런 일들을 네 하고 있고 협동조합 강의를 지난번에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요것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는 딱 이런 작업을 저희도 협동조합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보여드린 이런 시민들이 목소리를 모으고 대화를 나누고 또는 사회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혹은 정부까지 움직이게 만드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곳이 그냥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뭐 네이버와 같은 형태의 그 주주가 있고 주식회사가 있고 투자자가 있고 하는 모델로는 좀 뭐 사회적 가치라고 하나요? 그걸 좀 지향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못 받고 있고요. 네, 그냥 후원이나 그 우리 크루라고 하는데 우리 멤버들이 돈을 이제 사업을 해서 벌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를 받으면은 사실 이런 일을 하다 보면 투자자한테도 민폐를 끼치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아무래도 사회적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그리고 또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저희는 시민이 운영하고 시민이 소유하는
어떤 이런 시민 참여 플랫폼을 운영하려는 게 목표고 이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는 한글이라는 되게 중요한 인프라를 직접 만든 나라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문자를 만든 나라는 지구상에 없거든요. 저희는 정말 이상한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일들도 했었고 사실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됐던 이 나라가 이만큼 성장하는 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소셜 인프라라고 하는 사회적 인프라를 만드는데 함께 동참하고 희생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적 인프라의 바탕 위에서 지금 우리가 이 정도의 그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딱 이 시선으로 인터넷을 보시면 인터넷에서 그에 해당하는 게 아마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그 협동조합이나 뭐 국가가 운영하거나 뭐 이런 어떤 공공적인 인터넷 플랫폼은 잘 안 보이거든요. 그 뭐 당연히 미디어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쓰시는 그 인터넷 검색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나무위키 써보신 적 있으시죠? 네. 나무위키의 본사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본사가 어딘지 아세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본사는 뭐 삼성이고 우리가 알잖아요. 뭐 용인에 있고 뭐 이재웅이 뭐 늘안에 뭐 오너가 있고 뭐 아시잖아요. 나무위키의 오너는 누구고 본사는 어디에 있고 모르시죠? 네. 근데 우리는 나무위키에서 정보를 얻거든요. 근데 나무위키가 어디에 있냐면 본사가 파라과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누군지 모릅니다. 네. 네. 계속 눈이 동그래지시는데, 네. 모릅니다. 네. 우리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지금 사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흥미롭게 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실제로 다 보시면 파라과이 회사고요. 약관도 파라과이어로 되어 있고요. 그 회사 이름이 나무잖아요. 나무. 나무를 거꾸로 한 우말렌가 하는 이름이에요. 네, 유령 회사 같은 거겠죠. 네, 한국 사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 만들었지만 한국의 법에 그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 뭐 쉽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은 난민처럼 해외에 정보의 자유를 위해서 간 거고 나쁘게 말하면 정말 출처가 없는 플랫폼을 우리가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거이거든요. 이게 어느 게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인터넷상에서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특히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시민들이 목소리를 모으고 대화하고 뭐 문제 해결하고 하는 거는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약간 좀 그 공원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플랫폼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공공선에 기여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협동조합으로 저희들이 만들고 있고 그래서 조직 형태는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이고 저희는 플랫폼은 오픈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열린 기술이라는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곳인데요. 그래서 공적 가치를 유지하면서 공동 소유를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만들고 있고 저희는 시민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공공재가 좀 같이 그 발전해 나가는 확대돼 나가는 모델들을 미미하지만 아직은 작지만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딱 5시인데 지금 맞춰도 괜찮은 거죠. 네네. 저는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인데요. 네. 아마 또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실까요? 예. 질문이 두 개 있는데요. 네네. 처음에 아이디어가 있으시고 이번 플랫폼이나 어떤 그런 홈페이지를 구축하실 때 그럼 그 비용을 어떻게 비용을요? 충당하시는지. 비용을 그러게요.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비용하고 두 번째 질문은 혹시 두 번째 질문. 어떻게 유지하시나요? 뭐 이런 건가요? 나무위키에 관한 건데, 제가 뉴스를 봤는데 나무위키가 이제 그 성착취 관련 네, 차단. 네, 한 네. 사이트를 보유 중이라고 하셔서 그거를 알게 되신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조사하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그 전에 나무위키는 전부터도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기 드렸고요. 최근에 이제 성착취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사람들은 관심이 생긴 것 같은데, 네네. 나무위키는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약관 한번 눌러보시면 지금 한번 눌러볼까요? 네, 나오나? 네네. 나무위키가
김행? 아, 네, 여기 나무 아, 그쵸. 그런 얘기도 네, 그분은 위키뉴스. 김행은 위키뉴스. 네, 그거랑 좀 다른 거고요. 네, 네. 거기는 위키뉴스라는 거였고, 김행은 위키뉴스였고, 여긴 나무위키고, 여기 보시면 이상한 단어들이 있죠. 네, 이게 약관이거든요. 아이고, 이게 아무튼, 네. 이게 약관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스페인시나 뭐 이런 포르투갈 뭐 이럴 거예요, 아마. 네. 파라과이고, 그 소개 페이지가 아마 어딘가 있을 텐데, 네, 우리는 뭐 어디 들어가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저희는 파라과이 법인으로서 한국 법에 접촉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네, 재밌죠.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트래픽이 11인가 12인가 그렇습니다. 네. 규정. 어디 있나요? 아, 여기, 아, 네. 네, 이건 이제 진짜 규정을 말하는 것 같고요. 네. 한번 보시면, 네. 아무튼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밌고, 그 다음 어떻게 만들었냐라는 얘기는 이제, 네. 그냥 뭐 조금씩 벌면서, 네, 스스로. 약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스스로 투자를 한 거일 수도 있는 거고, 네. 개인적으로도 저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네, 제가 개인적으로도 많이 넣었더라고요. 네. 협동조합입니다. 네. 수저지요. 서울에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 오래 했다는 건. 아, 네. 서울에서 왔습니다. 네네. 네, 저도 이렇게. 네, 근데 저도 지역은 부산이어가지고. 아, 네. 그 출신은 부산이어서 되게 좀 뭐라고 할까요? 낯익네요. 네. 고향에 온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네. 그쵸. 요즘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낯설 수도 있지만 조금씩만 이런 생각들 가지시고 조금만 비판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맞습니다. 네. 저희는 유튜버 안 보시고 저희 플랫폼에 와서 보시면 좋겠는데.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럼 바티는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는 후원에 의해서만 유지가 되는 겁니까? 아,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거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공론장이나 이제 저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민 활동들을 많이 같이 하니까 기관들에서 그런 걸 직접 못 하시니까요. 저희한테 대신해 달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위탁처럼 하기도 하고요. 비용을 받네요. 네, 거기는 비용 받고. 근데 이제 정부가 바뀌거나 뭐 또 뭐 여러 가지 이슈 생기려면 그게 또 작아졌다 늘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거기는 뭐 오늘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서울시하고도 일을 했고 지금 이제 서울시 교육청하고도 일을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기관이 원하는 것은, 네, 뭐 설명 안 해도 다들 아실 테니까요. 그래서 시민들이 더 이걸 직접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후원해 주실 분 있으시면. 네. 그러면 좀 진보적인 성향이 강한 분들이 그렇게 시작했겠네요. 지금은 좀 그렇긴 한데 아까 이제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릴게요. 네. 2017년 제가 찾아보니까 원래 쉽게 보니까 제가 치보니까 2017년도 시작했다고. 네. 어떤 걸로 시작하시면서? 네. 근데 이제 요거 아까 제가 한국의 대화 말씀드렸는데 요 한국의 대화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이제 10가지 질문에 이렇게 이렇게 그렇다 아니다 답변하실 수 있고, 답변하면 실제로 이렇게 그림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2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진보랑 보수랑 다릅니다. 그래서 전혀 이제 약간 좀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특히 한 40대 중반 혹은 30대 미만만 돼도 내가 진보? 내가 보수?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이게 바람직한지 제가 약간 두저된다고 했지만 제일 많이 관심 있는 이슈가 3가지거든요. 동물권, 젠더, 기후위기. 네, 정치 아닙니다. 네, 정치 관심 없습니다. 여기 너무 잘 아시겠지만. 네,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의도에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제가 이거 화살표 눌러볼게요. 이게
보시면은 인공지능 기술이 미래 위협이 될까요? 해서 빨간색으로 답변하신 분들이 아니라고 하신 분들이 위에 있고 지금 그렇다고 하는 사람들이 밑에 있잖아요. 그럼 이제 바꿔보시면 이게 차원이 바뀌는 게 있거든요. 요건 보시면은 친환경 에너지는 또 이렇게 갈리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퍼져 있습니다. 또 넘어가 보면은 네, 요거는 노키즈 존 얘기는 또 이렇게 갈리죠. 이게 위아래로 갈리는 사람 중에 절반은 또 이 의견이 또 절반 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룹마다 다 다르고요. 저희가 이거 해보니까 제일 많이 갈리는 질문이 뭘 것 같으세요? 일본하고 관계더라고요. 네, 일본하고 역사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전엔 절대 관계 개선하면 안 돼. 라는 분과 아니 그게 뭐냐 같이 관계는 개선해야지 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보 보수 이전에 약간 이런 대화들을 좀 같이 모여서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들을 하게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딱 보면 진보 이슈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 별로 딱히 그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초등학생들도 좀 와서 보는 거예요? 네. 초등학생들이요. 와서 본다는 말씀은. 초등학생들이 혹시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는가? 아, 와서 하면 좋은데 그쵸? 감사합니다. 네네네. 학생들이 와서 좀 이런 거 해주면 좋죠. 네네.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미디어를 하시는 분인데 국정감사에서 뉴진스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날 이게 노동 관련된 국정감사였거든요. 노동 관련된 기사를 써야 되는 기자들이 전부 다 뉴진스가 뭐라고 했다만 얘기하신 거예요. 그날 관련된 노동 관련된 얘기들은 하나도 기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분도 뭐 뉴진스 봤다고 엄청 좋아하죠 완전히. 네네네. 그런 얘기들을 아무도 안 하니까 저희들이 이런 얘기들을 모으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런 거 하고 있는데 네, 뭐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걸 좀 더 잘 키워야 되는데요. 그래도 이게 이 플랫폼하고 다른 방금 보여드렸던 다른 플랫폼들 뭐 대화하는 곳들 합쳐서 한 달에 한 20만 명 정도 들어와서 같이 하고 계셔서 저는 그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네. 꾸준히 하려면 최소한도로 세월이 흘러야 되는데 네. 컴퓨터가 최근에 들어가지고 AI가 들어오는데 맞아요. 수준 제도를 지속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네네네. 예산 지원이나 정치 반영이나 수입 상출이나 이런 게 우선이 뒷받침이 돼야지 가능하니 네. 집 밥그릇이 제대로 번영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다 떠나서 그래서 저는 것을 좋은 제도인데 앞으로 저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우리 사회가 건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문제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환경 네. 오염 문제랄지 AI 문제랄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저는 참 좋은 건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까? 가능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가능할까? 네네네.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 조직이 크지는 않아서 저희가 지금 29명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다른 이제 일반 플랫폼 아까 제가 잠깐 비교를 해드렸지만 플랫폼 회사는 투자자의 수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돈을 넣었으니까 나중에 시중 이자보다는 많이 받아야지 뭐 이런 게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지금 없다 보니까 인건비만 벌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플랫폼 회사들보다 오히려 쉽게 할 수 있는 게 협동조합인 것 같고요. 초기 자금만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초기 자금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좀 해주면 이 월급만 벌어도 되니까 그러면은 플랫폼 회사들보다 수익 압박이 훨씬 적거든요. 지자체에서 지원 조례나 네, 제정이 된다면 돈이 세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그 공공자금으로 만들고 공공이 이 사회적 가치를 지키도록 좀 가드도 쳐주고 이 멤버들은 이제 일반 플랫폼들처럼 수익을 엄청나게 내는 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은 수익이 아마 일반 회사는 이제 뭐 저도 이제 사실은 카카오 전에 다음에서 다녔었는데 그런 회사는 한 명 월급을 예를 들면 5천만 원을 주면은 이 사람이 최소 10억은 벌어야 되거든요. 네, 20배는 벌어야 되거든요. 근데 협동조합은 사실은 그런 압박이 없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2배에서 3배 정도 벌면 되더라고요. 이게 훨씬 효율적인 조직인 것 같아요. 네.
그걸 보고 가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갔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조합원들이 초기 조합원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어 아니면 어떻게? 네, 뭐 저희는 같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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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연령대가 20대부터 40대까지. 네, 아니, 젊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안 나가갔습니다. 네, 아닙니다. 유지하는 비용만 해도 상당히 들겠는데요. 네, 네. 그래서 네, 아까 뭐 여러 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바라는 거는 여기 집중하고 싶은 거기도 하고. 네. 폼도 진짜 깔끔해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최근에 했던 한국의 대화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했는데 해외에서 오시더라고요. 해외에서 한국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주변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오시고, 그리고 아까 뭐 보셨지만 한국의 대화 해보면 제일 많이 나온 반응이 집에 가서 내가 이런 얘기하면 전부 다 문 닫고 들어가는데 네, 여기 나와서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지역에서도 한번 해보시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답을 낼 필요 없으니까 그냥 같이 모여서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제가 오늘 그 최대천 교수 하는 거 유튜브 아, 네,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서 하시는 말씀 숙론이란 말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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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토론 수업에다 폐강 당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숙론 얘기를 하시는데 오늘 이거를 보니까 숙론이라는 그 단어가 생각이 나네요. 네, 네. 저희도 그래서 최지천 교수님 보고 같이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여쭤봤더니 바쁘시다고. 아, 농담이고요. 그 어쨌든 그거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이제 최재천 교수님은 어쨌든 토론을 얘기하시는데 저희의 조금 그 거기서 저 경험은 이게 전 이제 YWC라고도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 YWC는 기독교 단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한국의 대화 이런 거 되게 좋아하셨는데 그 분들한테 좀 들었던 생각은 사실은 지금 한국은 문제 해결 능력이 되게 떨어진 상태다라고 다들 느끼시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같이 갈등도 너무 심하고 합의도 안 하고, 그래서 미국도 그런 것 같긴 한데 우리만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발전한 민주주의 국가가 지금 대부분 이렇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답을 내기 위한 문제 해결 능력을 시민들로부터 나오긴 해야 되는데 답을 내기 이전에 서로 공감하는 경험부터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게 지금 그래서 저희는 저거 할 때 답을 낼 생각하지 마시고 상대가 만나보지 못했던 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한번 되어보시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게 지금 우리한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화 해보면 첫 질문이 대부분 아까 이제 농담인데요. 저희 첫 번째 질문 대부분 어떻게 유지하시냐가 저희한테 오는 질문인데 한국의 대화의 첫 질문은 내가 이거 하다가 지면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지고 이기고가 없다고 네, 말씀드리는데 그러고 나면 다들 너무 좋아하세요. 네, 근데 저희도 저희이지만 지역에서 좀 쉽게 전 대화 모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데 좀 관심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네, 저희들도 지원을 해드릴 수 있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초기 조합원 그런 같이 할 동료들을 어떻게 모으셨나요? 처음부터 모은 건 아니고요. 저희도 좀 업력이 돼서 조금씩 뭐 처음부터 처음 있는 사람이 끝까지 있는 건 아니고 계속 이제 들락날락 하고는 있고요. 네. 근데 저희가 하고 있는 좀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저희도 좀 우여곡절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일을 해보고 초대를 하는 방식. 네. 네. 그래서 협력가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필요한 어떤 일들이 있으면 같이 해보고 싶은 분들하고 몇 달 동안 일을 해보고 그분이 우리하고 일을 더 하고 싶으시면 조합원으로 저희가 초대를 하거나 그분하고 친한 분이 추천을 하면은 저희가 만장일치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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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를 하는 방식. 네. 조합원은 20명 정도 되고요. 일하는 분들은 29명 정도 되고, 네, 조합원 아니신 분도 계시고, 네. 조금 전에 지역 대화 모임을 하면 도와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도와주는 범위가 어떤 건지. 그게 사실 별로 크게 어렵지는 않아서 아까 말씀드린 요런 이제 그 플랫폼 같은 것들도 그냥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그런 질문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페이지인데 여기에 네.
요거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숨겨져 있는 것들인데 이런 페이지들을 만들어 드릴 수 있고 이제 그러면은 비밀번호 아시는 분들만 들어와서 이런 답변들을 네네 네네 그리고 질문들을 저희들이 같이 정리해서 쓰시면은 여기서 매칭까지 다 됩니다. 네, 멀리 네 저희 나중에 명함 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면 네.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대화 모임들만 열어보셔도 그리고 그 사실 이런 거 오실 때 그냥 커피값 받으셔도 되거든요. 10,000원이든 15,000원이든. 네. 요게 지금 재밌는 아까 말씀드린 한양대 학생들이 한 건데 반드시 통일되어야 될까 이런 질문에 학생들이 아니요가 반반이었습니다. 네. 근데 요거요? 요거는 공개가 안 돼 있는데 데모스 X 오시면은 공개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것 중에는 딥페이크 성착취 어떻게 해야 될까요도 이렇게 지도를 딥페이크 관련해서도 질문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단순 소지하는 사람 처벌해야 되냐도 있고 또 기술이 문제가 아니냐 뭐 이 딥페이크 관련해서는 촉법을 허용해주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딥페이크 문제지라고 하면 다들 동의하는데 이 세부 질문으로 들어가면 의견이 갈립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도록 하려는 거고 저희들이 했던 것 중에 최근에는 이태원 참사 기간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사람들의 생각들도 이 10가지 질문을 가지고 쭉 뽑아봤고요. 네. 네, 네. 근데 저희가 그건 같이 하는 편이고 공개할 수 있으면 이렇게 다 같이 공개하는 아까 질문들은 그 같이 하신 분들이 공개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숨겨놓은 거고 네. 공개할 수 있으면 네? 요거는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진 않습니다. 네, 네, 네. 사용료를 왜 안 받냐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힘든 건지도 모르겠네요. 캠페인지도 조금만 설명드리면 여기 아까 그 캠페인을 하신 캠페인 말고도 있지만 최근에 했던 캠페인 중에 진짜 아까 잘 된 거는 여기 고양이 학대자 엄벌 해주세요라는 설명 이런 것도 진짜 요즘 이런 게 핫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올리시면은 10,000명 정도 지금 여기 서명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막 엄청 화가 나서 막 저희들한테도 메일 보내세요. 진짜 엄벌 받았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막 여기 바로 응원 같은 게 붙어있어 막 후원도 막 하시고 그러거든요. 이제 아무튼 좀 말을 조심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제 인간의 권리도 뭐 이제 다 같이 관심이 있으면 좋겠는데 특히 이제 동물권에 많이 관심이 있으신데 여기에서 10,000명이 서명하시면 서명을 만들 때 이 10,000명에 대한 그 연락 정보를 저희들이 같이 모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서명을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명하기를 해보면 이렇게 이름들과 이렇게 이메일 이런 것들 적고 뭐 이렇게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하겠냐라고 동의하시면은 그 잠재 후원자 정보를 여기서 모으세요. 네, 그래서 내가 만든 캠페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목록을 갖게 되는 거고 이 후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내 이슈에 관심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계속 관계를 빌드업하면서 어느 순간 후원자로 넘어오게 만드는 네, 그런 일들을 하시는 플랫폼입니다. 그렇게 쓰고 네, 네, 그렇게 하시고 많이 모으신 데는 작년에 여기서 서명한 사람들 데이터를 다 전화하셔가지고 4,000명을 모은 단체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나가듯이 보여지는 게 이렇게 지금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뭐 국회의원들 답변한 것들도 이렇게 올라오고요. 네이버도 답변을 한번 해줬고, 네, 여기는 재생에너지 확대해달라는 캠페인이었는데 네이버가 답변을 보내주셨고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캠페인즈에 위에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디요? 캠페인즈. 의원들이요. 네. 그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했을 때 그 서명이 5,000명 이상 넘어가면은 관심 있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몇백 명 이러면 이제 관심 없을 거고. 네.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해당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비영리 단체들한테 얘기하는 건 지금 시대에 가장 큰 자산은 관계. 내가 뭘 했을 때 반응해주는 사람을 내가 데이터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들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게 힘이 되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힘을 가진 단체들이나 뭐 협동조합이나 뭐 사회적 기업들이 늘어나는 게 시민의 힘이 늘어나는 거라고 보고 이런 걸 만들고 있는 거라고 봐주시면 돼요. 네네. 안 그러면 정치인들이 네, 신경 안 쓰시잖아요. 네. 물론 옛날에는 이제 정치인들 아는 사람 찾아가서 이제 제안도 하고 뭐 이런 게 먹혔지만 요즘에는 안 먹히잖아요. 네. 이런 게 집단적인 동원력이 보여져야 정치인들도 얘기를 듣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아까 말씀하실 때 별 관계가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사회적 협동조합이니까 일을 만들어서 기관에 제안할 수 있잖아요. 이게 사회적 협동조합의 가장 큰 장점이라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포기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일을 만들어서 제안하면 된다. 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뭐라고 그러니까 사업 관련된 데이터를 모으기. 어떤 방식으로